맨 처음에 이제 입사하고 교육 받고 나서 그때 적었던 목표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였어요. 그래서 1등 시상으로는 앞에 보이시는 테슬라 박도준 대리님입니다. 전기도 다 끊기고 온수도 다 끊기고 밥도 며칠씩 굶고 막 그랬거든요. 투자하는 것마다 사기를 당하고 월세도 8개월 동안 밀렸어요. 노숙자가 될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임원부 4팀의 박도준 대리입니다. 그치? 모카예요, 모카. 뒤에 올라온 거 아시죠? 아 진짜? 뒤에는 크림이고요. 밑에서 지금 띵글띵글 굴르고 있는 애는 동글이에요. 털 색깔이 크림 색깔이라서 크림을 했고, 모카도 말 그대로 모카 색깔의 모카를 했고, 얘는 되게 애기 때부터 동글했어요. 그래서 동글이에요. 뭔가 불 탁 꺼지는 느낌. 앞길이 캄캄해졌어요. 모든 거 다 잃고 더 이상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니까 진짜 이게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아, 나한테 진짜 이런 행복이 찾아오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차에 딱 타는 순간 저희 팀장님이 옆에 딱 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안에 거 되게 금방 따뜻해지고, 지금 낮잠 모드 같은 게 있더라고요. 조금만 자도 되게 오랫동안 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귀신들이 맞아 중간중간에 좀 나타나더라고요. 4시쯤에 깬 적 있어요. 아니 사람이 없는데 자꾸 사람이 있다고 나오고. 제가 오랫동안 했던 게 그 피톤치드 방문 판매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광고 대행 영업도 했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도 좀 팔아봤고, 파충류를 직접 알에서 부화시켜가지고 온라인상으로 부장도 했어요. 코인 관련해가지고 코인 프로젝트 영업도 했었어요. 그거 좀 크게 했었어요. 이거 이외에 제가 이제 보안 쪽, 그 다음에 제가 춤을 췄기 때문에 공연 같은 것도 했고, 에버랜드 같은 데서 귀신의 집에서 이제 귀신도 돼봤고, 퍼레이드도 하고, 굉장히 좀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일들을 해봤습니다. 급하게 이제 상하차도 해봤는데 진짜 살면서 해본 일 중에 가장 힘들었습니다. 프로게이머 하려고 되게 준비 많이 했었는데, 축구하다가 공중을 붕 뛰었는데 착지를 팔로 했어요. 뼈가 튀어나오면서.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속상했었는데, 하늘이 나 도왔구나. 왜냐면 그 게임이 나중에 망했거든요. 두 번째 좌절은 춤을 못 추게 된 거. 고등학교 때 꿈이 댄서였어요. 거의 남들 수능 공부 하듯이 저도 춤을 췄거든요. 퍼포먼스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 다쳐가지고 동작하다가 허리 똑 소리가 나서 자고 일어나니까 아예 그냥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다 보니까 대학교를 그쪽으로 못 가게 됐고 1년 정도 재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군대를 갔어요. 뭐라도 지금 준비한 게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공부를 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중대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 틈날 때마다 공부하고, 그때 공부를 되게 엄청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들어갔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 통해가지고 코인을 시작하게 됐어요. 갑자기 대박이라고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하룻밤 만에 7천만 원 번 정도 있어요. 하룻밤 만에. 이게 근로소득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뭔가 수익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처음은 정말 대박 같았는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거의 1,000만 원 정도 손해를 받고 나왔어요. 처음으로 대출받아서 투자했었는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꼭 함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10분도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10분도 안 되는 게임을 하고 그걸 팔았는데 100만 원 넘게 벌리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회사가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이런 시스템을 좀 고치면은 내가 이 게임에 대해서 영업 한번 해보겠다. 제가 얘기한 대로 다 바꿔줬어요. 그동안 5년 동안 영업했다는 그 방문처들이 있고 제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객들 찾아갔어요. 게임 한번 해봐라. 소액을 투자했던 분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큰 금액들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멈춰있던 차트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영업 수수료로 그 싱가포르 회사에서 저한테 코인을 떼줬어요. 한번 망해가는 게임을 한번 살렸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코인 관련된 자문들이 저한테 막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영업을 해달라 이런 제안들이 많이 받았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맡게 된 게 전 세계 한 100개 이상 나라가 참여한 거였어요.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굉장히 잘 될 것 같다, 대박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 대표가 모든 자금을 가지고 날랐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투자에 대한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저기다가 투자해놓은 것들이 한 7가지가 돼요. 또 전부 다 잘못됐고 마지막에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좋아하고 나를 믿고 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돼버리니까 그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와버리니까 그게 사실 가장 힘들었고요. 근데 내가 또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본을 뻥튀기 시켜가지고 늘려가지고 좀 피해 금액들을 내가 좀 보상식으로 해줄 생각을 갖고 무모하게 해야만 피해 금액을 내가 좀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시작한 게 코인 선물 투자입니다. 그때부터 좀 되게 무모한 코인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불 탁 꺼지는 느낌. 앞길이 캄캄해졌어요. 그때는 진짜 이게 온몸이 떨려요. 심장도 엄청 빨리 뛰고 그 엄청난 고통이 느껴져요. 막 온몸으로 다 느껴져요. 뭔가 몽살난 것처럼 아프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3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120만 원 내고 살고 있었는데 근데 보증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는
사실 세상에 모든 게 다단계지 않냐.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들어와요. 하루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것들이 다단계에서는 가능해요. 그거를 처음 경험해본 사람들은 나는 정말 부자가 되겠구나, 영원할 거라 생각하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고, 그 엄청난 제국이 그냥 한순간에 말했어.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잘 되는 출금이 딱 막혀요. 대부분의 다단계는 좋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걸 다 잃고 더 이상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누워만 있었어요. 몸을 일으키면은 현기증이 나고 계속 어질어질하고 아무도 만나기 싫었고 그냥 그 머릿속에는 항상 어떻게 죽어야 편하게 죽을까, 안 아프게 죽을까. 물살 돈도 없었어요. 쏨을 마시고. 물도 끊기고 이제 전기 끊기고 이거 가스도 끊긴다는데 내 돈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 받았죠. 깜깜한 방에 아까 그 쓰레기 더미에 여기 그냥 앉아가지고 하루하루 보내다가 10일 동안 굶었던 적도 있고요. 제가 또 도움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저랑 가까운 사람들은 다 피해자예요. 나 때문에 피해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도움 요청할 수가 없어요. 아무한테도. 근데 통장의 잔고가 빵원이었고 보면 길고양이 사료들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가다 와가지고 고양이는 굶길 수 없어가지고 막 배가 막 오그라드는 고통이었어요. 온 장기가 오그라드는 고통. 진짜 배고파 죽겠는데 근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거라도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알약처럼 먹었어요. 알약. 열흘 정도 굶었을 때는 진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민센터 갔죠. 거기서 급하게 이제 햇반이나 라면, 뭐 과일 같은 걸 주더라고요. 그거 먹고 가서 이제 알바 좀 뛰고 막 거의 그냥 그렇게 좀 오랫동안 생활했던 것 같아요. 알바하러 갔다 오면 이제 이렇게 벌어가지고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냥 계속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희망도 안 보이고. 그때 저는 돈을 잃은 것도 돈 잃었지만 사람을 다 잃었어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뭐 친형이나 친누나처럼 지내는 사람도 다 잃었고 어쨌든 간에 저를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이제 피해를 끼친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있고 성공해가지고 그때 피해봤던 금액대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보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오픈 카톡방에서 저랑 똑같이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들어갔는데 힘든 사람들이 기프티콘도 한 번씩 보내주고 하루하루 그냥 진짜 버틴다.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차가 하나 남아있었는데 거래를 했던 그분한테 연락을 했고 거리가 좀 있으니까 차량을 먼저 보내주면은 맞춰가지고 대출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차랑 서류를 먼저 다 보낸 거예요. 저한테 약속한 금액을 안 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도대체 내가 전생에 뭔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힘든 일들만 자꾸 일어나는 건지. 나 차까지 날렸다, 나 이제 죽을 거다 하니까 엄마가 놀라가지고 온 거예요. 집에 엄마를 보자마자 진짜 서럽게 울었어요. 끝없이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고소를 한 상태고요. 정상적인 차 담보대출은 차량을 맡기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차를 맡기는 곳은 정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때 저는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제가 입원을 한 게 아니고 입원을 당했죠.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우울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그때 난리가 났죠. 막 제 이름 부르면서 하도 두드려가지고 창문이 깨진 흔적까지 있어요. 경찰들이 이제 창문을 열고 들어와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감옥 같아요. 창살 같은 방에다가 침대만 딱 하나 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크리스마스를 보냈고 내일이 1년 되는 날이에요. 내일이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있고 뭔가 희망찬 내일을 볼 수 있어서 상황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희망에 가득 찬 상태. 혼자 고립되어 있던 시간이 되게 길었거든요. 아무도 안 만나고 죽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이렇게 살기 싫다였어요. 제 스스로 좀 힘이 될 수 있는 문구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구가 있었어요.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숨을 한번 들이켜보자. 내가 지금 아직도 살아있음을 느끼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 걱정에 빠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어쨌든 간에 이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방치가 될 수 없으니까 방치시키지 말라는 그 문구를 보고 한 번 더 용기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 고양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힘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살아보자. 한 번 더 해보자. 결국엔 나는 영업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업 관련된 찾아봤는데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
찾아봤죠. 너무 많이 그랬더니 이제 부동산 분양 이런 게 뜨더라고요. 내가 가장 잘했던 걸로 한번 해보자. 마지막으로 시도라도 한번 해보자. 물론 내가 부동산을 팔아본 경험 한 번도 없지만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비싼 물건을 파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이제 여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장재인 팀장님이 올린 공고를 보게 됐어요. 먼저 봤는데 참 걸리는 게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교육 일정이 안 맞는다는 걸 좀 핑계로 입사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저를 한번 잡아주셨죠. 일주일 동안 제가 알바를 뛰었어요. 2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했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알바를 같이 했어요. 네, 보안 쪽이라서 밤에 좀 졸았죠. 좀 졸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피곤한 상태로 교육 들으면서 계속 이제 같이 일을 해 나갔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이미 보증금 다 까먹고 밀린 돈을 내지 못하면은 그때는 나가주셔야겠다. 그래서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약속들이 4개가 다 깨졌어요. 그때 굉장히 좌절했던 것 같아요. 이미 한 달이 다 돼가고 이제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3주차가 넘어가면서 그 계약이 터짐과 동시에 바로 이틀 후인가 하루에 계약이 2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틀 후에 또 바로 또 계약이 또 나왔고요. 그럼 계약 하나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5개가 연달아 터지니까 저도 막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동안 이제 고생했다고 갑자기 선물을 주는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살았다. 살 길이 열렸다. 그 전까지는 진짜 엄청 어두운 터널에 들어왔고 그 터널의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드디어 터널 밖으로 나왔다. 저는 그때 진짜 한 달 안에 계약 못하면 죽자 이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일했어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그동안 밀렸던 월세를 내가지고 제가 노숙자가 되지 않게 진짜 노숙자 될 뻔했어요. 이제 이 한겨울에 고양이들이랑 밖으로 나앉아야 될 판이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아주 기초를 해결한 거에 대해서 너무 그게 가장 이제 크고요. 이제 조금씩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숨통이 트였어요.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그 다음이 생겼어요. 너무 숨막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전화를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근데 제발 받지 마라 이러면서 통화했어요. 받고 여보세요 하는 순간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말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말이 빨라지면은 말도 안 되는 증상이 굉장히 심해져요. 거의 의사소통 불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다시 천천히 얘기를 해가지고 자료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게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을 전달하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혹해가지고 나와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답이 없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좀 이제 그나마 예전보다는 통화량이 좀 더 길어졌고 점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우리 팀장이 많이 도와주셨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 정말 등대처럼 제가 나아갈 길을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믿고 나아가게 됐고 그 결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정말 등대 같으신 분이다. 제가 징징의 극치를 달렸는데 그거를 다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제가 포기하지 않게끔 저를 되게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저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실전에 투입하게 되면 각각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맞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저만의 색깔이 강해요. 특이해요. 특이한데 저 같은 경우도 저한테 맞춤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T 같지만 사실 F 같은 막 겉으로는 막 T처럼 행동하려고 하시지만 사실 F가 진짜 굉장히 많이 묻어있으신 분이라서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인생에 참 보면 제가 엄청 풍파가 많지 않아요? 작년에서 지금 올해 초까지 일이에요. 되게 사소한 것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밥 먹는 것도 재밌어요. 그 전에 잠깐 돈을 막 많이 벌었을 때는 엄청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돈도 막 함부로 쓰고 내가 어디다 썼는지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돈을 막 쉽게 생각해가지고 또 벌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헤프게 쓰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반성되는 행동들이었고 다시 이제 돈이 생기게 되면은 그렇게 헤프게는 안 쓸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입 찢어지죠. 테슬라 타고 처음 왔을 때 그 표정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저보다 더 좋아했어요. 막 엄마가 그렇게 방방방 뛰는 건 처음 봤어요. 너무 좋아서 방방방 뛰면서 사진 찍으려고 막 하더라고요. 계속 엄청 행복하셨어요. 좀 소녀 같으신 분이신데 한데 그날 유독 더 소녀 같더라고요. 테슬라 딱 보니까 나도 테슬라 사야겠다. 일단은 이 집에서는 좀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집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저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하나하나 해보고 싶거든요. 진짜 소소한 것들, 내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랑 밥을 먹는다거나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카페에 간다거나 진짜 이런 소소한 거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어요. 여행 가면서 진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요. 한신에서 영화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는 거라서 엄청 설렜었거든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시스템이 이제 결과로서 직급이 나눠지기 때문에 제가 잘해야겠죠. 저희 팀 같은 경우가 새롭게 만든 신생팀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나 혼자만 보고 앞으로 달려왔다 하면은 이제 팀원들 다 같이 보면서 이제 다 적응도 잘 할 수 있고 또 이제 계약도 쓸 수 있게끔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짜 뭔가 지킬 게 있으신 분들, 지킬 게 많으신 분들, 절박하신 분들. 제가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제가 실력이 있어서라기보다 진짜 그 절실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고양이들 지켜내야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지킬 게 있는 분들이랑 절실한 분들이 지원하시면은 그만큼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양 영업은 코로나 때 바로 그 당시에 왜 분양 영업을 생각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기에 바로 끊기지 않고 이어가지고 분양 영업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보통 그러신 분들 많이 들어오게 하세요. 네.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절실한 마음만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부동산 영업이라고 하면은 좀 되게 낯설고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회사 시스템이 너무 잘 짜여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막 한 달도 안 돼서 계약 쓰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이 들어왔어요. 하나도 없이 들어왔는데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결과를 만들어냈고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봐야 후회가 남지 않잖아요. 우선 제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갑시다.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가시죠. 저 훈련하러 가요. 훈련 뚜쿤. 지금 종아리 이런 데 엄청 가벼웠어요. 하체 운동 빡세게 한 것 같아요. 꾸준히 운동하서 하면 저도 못 이길 것 같아요. 내려가지 너무 마이크를 지금. 고양이 그릉그릉한 소리 다 들어갔나요? 그날까지 이후까지 하면은 보증금 다 까이니까 더 이상은 이제 그날에 저한테 김치 같은 것도 이제 직접 김장해가지고 갖다 주시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계셨던 분도 여자분이신데 나중에 나갈 땐 잘 돼서 나갔다 했거든요. 금액 대비 넓어요.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투룸이에요. 투룸이고 주변에 편의점이 많아요. 혼자 살기 딱 좋아요. 우만동입니다. 연락 주세요.